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서민들의 생계비를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밀과 대두유, 돼지고기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식자재 원가를 낮춰서 먹는 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기본 원료의 가격이 작년보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입 원가부터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밀과 밀가루,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의 수입 관세는 올해 말까지 면제. 최대 25%까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만 톤에 대해선 연말까지 0%입니다. 최근 금겹살이라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량만큼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축 사료로 쓰이는 채소도 무관세 할당 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30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치, 된장, 고추장과 데친 채소 등 가공식품의 10% 부가가치세, 작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한 커피 원두 역시 수입돼 붙는 부가가치세 모두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인 만큼 물가 억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 자체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수입 할당 관세만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도 600억 원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10년 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여하는가 하면 그 환자가 숨지자 시신까지 내다버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다녀온 이 의사가 다시 의사 면허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 어땠을까요?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서울 한강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푹 자고 싶다고 하자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미다졸람과 마취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성이 숨지자 마치 환자인 것처럼 휠체어에 태워 차에 싣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렸습니다. 의사가 위험한 여러 약품을 섞어 투약했지만 수사기관들은 김 씨가 여성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마약류 관리법과 과실치사,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현행의료법상 의사 면허의 재발급 제한 기간은 불과 3년. 김 씨는 오래 깊이 반성했고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발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현행의료법은 취소 기간을 채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허를 재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재교부 요청을 해서 98%가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교부를 막을 방법은 법률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김 씨의 범죄로 사람이 숨졌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러 학교들이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한 여고생이 받아든 급식판입니다. 새파란 열무줄기와 배춧잎 위로
거무스름한 빛깔의 이물질이 눈에 띕니다. 입을 벌린 채 죽어있는 청개구리입니다. 사체 일부는 잘려나갔고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되게 막 눈 있고 같이 절여져가지고 이렇게 옆에 누워있고 막. 문제의 김치는 오늘 새벽 학교로 배달된 뒤 점심에 학생들에게 배급됐습니다. 이 학교와 같은 재단에 속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4개 학교, 3천여 명의 학생이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마 오늘 석식은 아무도 안 먹지 않을까. 학교는 곧바로 문제의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김치 공급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차후 입찰해서 배제했다면서 관할 교육청과 구청에도 이물질 검출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무하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마 씻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아마 김치가 제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서울시 각급 학교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린 뒤 급식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개구리 김치를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제재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2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하루 만에 꺼졌습니다. 산 옆에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는 걸 막아줄 화재 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도 옆 낙석 방지 울타리 뒤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현장을 확인한 의용 소방대원. 급히 차를 세우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은 커져만 갑니다. 당시 울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이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 위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점점 막 붙고 저 꼭대기도 다 올라가고 하니까 막 연기는 촥 하고 막 동네 사람이 웰 수 없어가지고. 불은 낙석 방지 울타리 공사 현장에서 시작됐는데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불티가 날리기 쉬운 용접 작업에 반드시 깔아야 하는 방화포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땐 방화포나 불꽃이 날아가는 걸 막는 덮개 등을 설치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는 물을 뿌리면요, 한 10분 이내에 다 건져내 버려요. 반드시 방수포를 깔고 방수포 위에서 용접을 하는. 또 당시 공사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가 용접 현장과 떨어져 있어 초기 진화에 이용하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도 나오고 있어 산림당국은 공사 발주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